네, 유튜브 지혜 채널 5분 후의 세상에서 특집으로 마련한 대입 컨설팅 시리즈입니다. 대입 전략 대개. 1부에서는 정시는 기본, 수시는 필수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했고요. 2부는 수시의 핵심인 학생부 종합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3부인데요. 3부는 학생부의 핵심이 자기소개서라고 했고, 자기소개서의 핵심은 또 스토리텔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를 준비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나간 걸 좀 보면, 이 먼저 목차에서 첫 번째가 정시는 기본, 수시는 필수였습니다. 두 번째, 수시에 집중, 수시로 대학 가자라는 거였고요. 세 번째, 학년별 수시 지원 전략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 학종, 보통 이제 학종이라고 부르죠. 학생부 종합 지원 전략을 알아보자. 대입의 필수 서류,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으로 2부의 내용을 삼았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우리나라 대학 입시가 학생 수가 많이 줄기도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다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매년 정시 때마다 수능을 보내, 뭐 이번에는 더 복잡했죠. 그 다음에 수시 때가 되면 마감이 언제네.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수시가 한 달 늦춰지는 바람에 또 복잡한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수시 때가 되면 특히나 여러 그 수능과는 다른 전형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전형들이 괜히 복잡하다는 누명을 쓰거나 아니면 뭐 너무 어렵다, 뭐 깜깜이 전형이다, 뭐 이런 것들로 욕을 많이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대학에서는 각각의 그 전형을 통해서 자기 대학에서 뽑고 싶은 그런 학생을 뽑으려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공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학벌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대학을 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항상 그렇지만 사회가 변화하고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대학이 복잡한 거죠. 그 역은 성립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대학에서 뽑는 방식도, 그리고 학생들이 대학을 지나가는 방식도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가 반드시 그렇게 복잡하게만 한 건 아니고, 사실은 수시로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있고, 이 수시라는 전형이 학생들을 억누르는 것도 있지만 대학 생활에서 공부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활용해서도 자기의 장점이나 특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수시는 또 여러 가지 전형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는 이제 정시는 뭐 다 하니까 수시는 6번 지원이 가능한데, 그 수시는 크게 이제 뭐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수시는 크게 분류하면은 학생부 전형하고 학생부 전형이 아닌 것, 이렇게 볼 수 있죠. 학생부가 들어가는 전형은 크게 두 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이 두 가지로 부르죠. 보통 우리가 내신 전형이라고 부르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의 반영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보통 90%, 100%인 전형도 있거든요. 10% 같은 경우는 학생부의 비교과를 좀 반영하거나 아니면 면접을 좀 반영하는 전형이 있으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이 그야말로 모든 것을 판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은 내신이 들어갑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이게 이제 수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내신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학생부에 적혀 있는 다른 요소들, 이런 요소들을 정성적으로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를 해서 강도를 평가를 해서 합격 불합격을 낳는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부 아닌 경우도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계별 전형입니다. 1차 전형에서 서류로 걸러낸 다음에 보통 2차 같은 경우는 서류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보는 것,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전형들이 있죠. 기타 전형은 유명한 걸로는 논술 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논술이 있고, 그 다음에
적성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적성은 점점 이제 없어졌고요. 대표적으로는 논술 시험, 대학별고사로 논술과 적성을 보는 아니 논술과 면접을 보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면접은 학종하고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보는 것이긴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 거의 대부분 면접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전형들이 좀 있긴 하죠. 그러니까 그건 특기자 전형이나 그다음에 어학 전형, 과학 전형 이런 이제 특기자 전형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정시와 수시 그리고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학종, 이 학종을 준비하는 것이 수시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여기까지가 1부, 2부에서 대략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학종이 가장 중요한 거 뭐냐? 학생부를 잘 꾸미는 거다. 학생부는 뭐냐? 학생부는 결국 자기소개서의 기반이 되고 이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표현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요거를 컨셉, 개념상으로 보면 스토리텔링이라는 말로 제가 집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부에서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복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상으로 볼 때 6번 스토리텔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스토리텔링은 무엇인가? 스토리텔링 하면 뭐 많은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 말 그대로 스토리하고 텔링입니다. 이야기를 말한다. 근데 스토리텔링 하면은 제일 떠올리는 것이 뭔가요? 나쁘게 말하면 상징 조작인데 일본에서 그런 데가 있었죠. 일본에 뭐 미야기현인가 하는 곳에서 사과가 주산지인데 태풍이 불었답니다. 그래 태풍이 들어와가지고 사과를 따기 직전에 이제 그 큰 수확을 이제 하기 직전에 태풍이 불어버리는 바람에 많은 사과가 이제 떨어진 거죠. 낙과가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1년 농사를 다 망하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아이디어를 냈다 이거죠. 그래서 낙과되지 않은 사과가 이제 꽤 있었으니까 그 사과에다가 그 사과에다가 나중에는 이제 거기다 뭐 유리병도 씌우고 그랬는데 어쨌든 거기다가 합격 글자를 이제 써가지고 그거를 거기다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햇빛을 받을 때 테이프 같은 걸로 합격 글자가 거기에 이제 사과에 붙여놨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빨개지지 덜 빨개지고 나머지 이제 빨개져가지고 글씨가 선명해진 거죠. 그걸 가지고서 시장에 내놨다 이겁니다. 이제 내놓은 게 뭡니까? 태풍도 이겨낸 사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합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제 뭔가 어려움을 딛고 시험을 거쳐서 이겨내는 건데 그 사과가 바로 그렇게 태풍을 이겨낸 사과. 이거를 이제 그 합격의 선물로 이제 선물해라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스토리텔링 하면은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유명한 브랜드들 뭐 뭡니까? 오토바이로 말하면 할리 데이비슨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이 탄다라는 거 이런 거 이제 나쁘게 말한 대로 상징 조작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붙여가지고 그 뭔가 비즈니스 성공을 이뤘다든가 뭐 이런 이제 예들을 많이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까요? 결국은 누군가에게 잘 각인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스토리텔링 그 자체가 뭔가 서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따라서 가보니 어떤 의미가 있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스토리텔링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이냐? 스토리하고 텔링 이 합성어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스토리텔링을 그래서 어디다 쓰느냐? 바로 자기소개서에 쓴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이 학종에서 가장 나를 잘 표현해 주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학생부에 적혀있던 많은 요소들을 잘 버무려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텔링한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내 이야기, 마이 스토리, 내 이야기를 잘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자료가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쭉 얘기하는 것보다 이 자료들 정리해 놓은 것들이 바로 읽어보기만 해도 오히려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의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즉각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천천히 내려보면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팁이라고 해놨죠. 선배들이 뭐
선배들의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뭐 어떤 거냐. 여기 이제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이라든가 자기네 전형들의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걸 따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적극적인 마인드, 도전 정신, 뭐 자기를 믿고 관심부를 개척하라. 그렇죠? 좋은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트리거라는 말을 먼저 해놨어요. 트리거. 방아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우연한 계기, 도화선, 도발, 촉매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트리거라고 하고 이 스토리텔링을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이 트리거라고 할 만한 것들을 제가 모아서 정리해 놨습니다. 대충 보면 자 스토리텔링을 위한 토막글 모음이라고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스토리텔링은 힘이 세다. 왜 힘이 세죠? 아까 사과 얘기했죠. 사과 얘기. 그 사과 얘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태풍 와서 사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가 글자를 썼더니 솔직히 말해서 그 글자를 써 붙여놨다고 해서 그 사과가 태풍이 안 떨어지는 거 운이 좋았던 거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놓고 나서 태풍도 이겨낸 사과. 당신의 합격을 보장합니다. 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는 지나가다 들어도 바로 그냥 머릿속에 박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만약에 다른 거였다면 미학이 하나 있잖아. 태풍이 왔는데 사과가 다 떨어졌대. 갖고 쫄딱 망했대. 그런데 그중에 살아남은 그 사과 몇 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태풍을 이겨낸 사과. 당신의 합격. 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누가 아닌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라. 스토리텔링이 인생을 바꾼다. 무슨 얘기죠? 그 다음에 스토리는 줄거리, 서사, 꾸밈, 재미의 결합이다. 이게 이제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스토리는 아까 말한 대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상징들이 이어져서 연결된 이야기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스토리의 베이스는 욕망. 이게 이제 비즈니스에 가서 스토리텔링에 쓰이는 거죠. 그럴 때 스토리의 베이스가 욕망은 즉 돈과 명예다. 돈과 명예를 바닥에 깔고 하는 것이 가장 쉽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 차이는 기묘한 차이다. 아다르고 어다르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주인공은 주체가 변해야 한다. 이 얘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변한 이야기를 그 사람한테 어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2부에서 한 얘기를 하자면은 내 이야기가 아무리 재밌더라도 그 사람이 관심 없으면 끝이라는 거죠. 그 사람 이야기로 들려야 그 사람이 잘 이해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한류 드라마가 유행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류 드라마가 왜 유행할까요?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정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얘기도 무슨 재벌가에서 어쩌고 그거죠. 하지만 대부분 또 욕먹는 이유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드라마가 사랑을 베이스로 하겠죠. 사랑을.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베이스로 하되 어떤 역경을 극복하는 겁니다. 사랑의 역경은 되게 많잖아요. 로미오 줄리엣 같은 경우에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뭡니까? 종족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심한 게 그거죠. 보통 시험시의 차이가 굉장히 복잡하죠. 집안의 차이. 하지만 이걸 극복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누군가 하여간 어느 동네에 사는 사람이든 간에 남자건 여자건 간에 사랑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랑에는 쉬운 것도 있겠지만 경제적이건 집안 때문이건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자기한테 투영할 때 그 얘기가 자기 얘기로 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변할 때 내 얘기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게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즉 자기 주체가 변해야 이야기가 된다. 그것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내가 됐던 간에 그것이 이야기가 되려면 그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거 주인공 주체가 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얘기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방금 얘기한 얘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해서 자폐증인가요? 너무 그 결벽증 걸린 사람이 그 여자를 만나면서 그 여자 때문에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남자 주인공의 대사죠. 이게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루고 싶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를 텔링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 때문이고 바로 이거를 자기소개서에서 구현할 때 가장 훌륭한 자기소개서가 되겠다라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 스토리텔링을 통한 자기소개서 작성 예를 지금 서울대학교 걸 드러났는데요. 뭐 서울대학교 제일 좋은 대학교니까, 그리고 그래서 기준으로 삼은 거죠. 뭐가 다른가요? 지금 자기소개서는 대교협에서 공통 양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1, 2, 3번은 모두 같습니다. 4번만 서울대가 독서 이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만 다르고 3번은 같으니까 다른 학교하고 뭐 별반 차이는 없을 겁니다. 여기 지금 자료로 정리해 놓은 거요. 서울대만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대에서는 이걸 잘 정리해서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것들을 정리해서 모아놨고요. 보십시오. 자기소개 기술 방식의 예시 모두 거기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지금 6번째에서 스토리텔링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을 자기소개서에 녹일 수 있는 학생부 관리법. 자, 이게 중요하죠. 결국 우리는 자기소개서를 스토리텔링 할 건데, 그 근거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학생부에서 가져옵니다. 학생부에서. 그래서 학생부에 들어있어야 자기소개서에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와 어떻게 연관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교협 문항과 학생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대교협 공통문항 1번 뭡니까?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자이네. 자, 공통 1번 뭡니까? 학교 생활에서 너 뭐 했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소서에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과거 부분을 써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학생부와 연관되는 데가 어딘가요? 어디죠? 7번 창체, 8번 내신의 뒷부분. 자, 세특, 세부특기사항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내신, 교과 내신 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체, 자,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그랬죠. 창체는 뭐라고 그랬죠? 자동봉진. 이 말만 기억해도 사실은 됩니다. 자동봉진 뭡니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동봉진. 이 네 가지가 창의적 체험활동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세부특기 사항은 뭐라고요? 각 과목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네가 발표를 했는지, 뭘 잘했는지, 이 학생은 특히나 어떤 걸 잘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적어주는 것이 세부특기 사항 세특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공통문항 1번을 쓰기 위해서는 이 창체와 세특, 내신 이 부분이 연계가 되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연계가 되어야 될까요? 자, 교과 내신이라고 하는 거는 성적이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자, 한국사 수업을 했는데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러면 뭐 성적은 떨어지죠. 내신 3, 4등급이 되죠. 그러나 교과 내신이 아니라 그 뒤에 세특에 이런 게 적힐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다. 그래서 뭔가 발표를 했다. 예를 들어 마침 뭐 그게 근대사 부분을 배웠다든가 그랬으면 뭐 예를 들어 뭐 독도에 가는 걸 가지고 일본하고 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볼 때 어찌어찌하게 해왔다. 그거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근대사 이 부분을 독도를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한번 이제 하긴 해야 될 텐데 뭘 할까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거를 발표를 한번 하겠다라고 했으면 선생님 입장에서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발표를 하고 선생님이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해주면 수업도 굉장히 입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학생 입장에서 보면 그걸 백날 외우는 것보다 한번 정리해보면 독도에 관한 얘기도 금방 정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잊어버릴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내신은 3등급인데 발표를 해서 독도에 관한 거를 독도 영유권에 관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어떻게 싸웠고 어떤 문제가 있다. 뭐 이거 앞으로 해야 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중에 방크에서는 어떻게 우리 그걸 알리고 있으며 방크의 내용에 따르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혹시라도 이 친구가 역사학이라든가 이런 걸 전공한다면 얼마나 쓰기 좋겠냐라는 거죠. 그죠? 자, 이야기가 되죠, 지금 점점. 만약에 여기다가 뭔가 하나를 더 붙이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1개 반 정도가 있으면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독도 영유권에 관해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다. 요걸 1개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정성적인 평가니까 애매하긴 하지만 저는 이걸 1개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한 1개 정도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1개를 더, 그러니까 이게 1개라면 1개 정도가 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럴 때 창의적 체험활동에 봉사활동을 활용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자, 봉사를 하는데,
방크라고 하는 단체 아까 방금 나왔죠. 방크라고 하는 단체가 우리나라의 독도에 관한 문제를 외국에다 알리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꾸준히 알리고 있는데 방크 사이트에서 만약에 독도에 관한 얘기들을 알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영국에 있는 그 뭡니까 웹스터인가 하는 그 유명한 사전이 있는데 그 사전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누가 발견했죠. 그래가지고 그 사전 편집하는 데다가 그거 굉장히 유명한 데니까 거기다가 계속 연락을 해서 그게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고쳤다는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그걸 뻔따서 하자면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지금 뭐 신남방이니 신북방이니 해가지고 이제 좀 덜 알려진 나라들을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그런 나라에서 만약에 덜 알려져서 우길기 같은 걸 만약에 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걸 하는 걸 발견을 했다 이거예요. 요즘 유튜브 많이 나오니까. 그럼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보내가지고 그게 그 일본의 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표식이니까 그런 걸 쓰지 말아라. 뭐라든가. 이런 걸 뭐 했는데 성과가 나서 뭐 했다든가 이제 만약에 봉사활동을 그런 걸 하는 걸 했다 꽂히자고요. 그러니까 그럼 그거를 그게 만약에 이제 적혀 뭐 학생부에 적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게 반 개 정도는 되죠. 반 개 좀 더 돼. 한 0.7 정도 돼. 그럼 아까 세특에 썼던 거 0.5개 창의적 체험활동 것이 0.5는 넘어. 그러면 뭐가 됩니까? 1.2가 됐어. 한 개 반 정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학종에서 합격할 충분한 이유가 생겼다라고 판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개 반. 그러니까 자 대기업 일본 문항 할 때 세특과 창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하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에 자 다 된 거죠. 수업 시간에나 열심히 공부를 했다 이거요. 참 그 불행하게도 그 시험은 잘못 봐갖고 내신 성적은 3, 4등급밖에 안 돼. 그런데 학교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발표를 한 경험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 맞는 봉사활동을 내가 했다 이거야. 이걸 연결하면 어떻게 해야 돼? 천자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학생부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변해왔고 뭐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고 작성사항의 주의사항 이걸 보면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발전시키는 게 좋을 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대기업 공통문항 2번을 학생부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거꾸로죠. 학생부에 있는 거는 대기업 공통문항 2번이 어떻게 되느냐 같은 얘기가 됩니다만 자 그거는 뭐냐면 자 2번 문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상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단 교회 활동 중 뭐 학교장 어쩌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활동은 자 잘 안 써준다고 그랬죠. 학교장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과학대밖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써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죠. 뭐냐면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이내라고 했으니까 뭐죠? 맥시멈 3개, 3꼭지를 쓰라는 얘기죠. 2꼭지 되죠? 1꼭지 되죠? 그런데 하나만 쓰면은 좀 단촐해 보이죠? 그죠? 얍삽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뭔가 활동한 게 별로 없는데 꾸역꾸역 쓴 것 같다는 느낌이죠. 2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3개 1500자니까 공통으로 해갖고 500자씩 3개를 쓰겠다 한번 써보세요. 500자로는요 한 개도 제대로 못 써요. 그러니까 내가 한 활동 중에 가장 좋은 활동이 있어도 500자씩 3개로 나눠 써버리면은 임팩트가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을 얘기해 줄게요. 1500자면은 자 3개를 다 쓰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가지고 1번처럼 1000자를 쓰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500자를 가지고 뭐 300대 200으로 나누던 뭐 400대 100으로 나누던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좀 약한 거 2개는 500자로 몰아버리고 1000자로 하나를 쓰라 이겁니다. 그죠? 센 놈 한 놈을 패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센 놈 하나로 1000자를 써라라는 겁니다. 일단 이것이 글자 수를 배분하는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명쾌하죠? 이렇게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관계된 건 뭐냐? 또 똑같이 또 나와. 창의적 체험활동 나오지. 다음에 세부특기사항 나오죠. 그 다음에 교회활동 수상실적. 교회활동 수상실적은 잘 못 적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또 이것도 똑같이 창체하고 세특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여기는 뭘 해야 됩니까? 여기는 자 앞에 거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죠. 어떤 겁니까?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써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학업에 관련된 거는 제가 보기엔 1번에 쓰는 게 맞습니다. 1번에. 그죠? 2번 같은 경우는 학업에 관련이 이때 조금 확장시킨 거. 동아리 활동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학업에 활동되지만 범용 스펙으로 간다든가 이런 곳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활동 말고 동아리나 진로활동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자동봉진인데 봉사 같은 경우는 범용 스펙이죠. 그러니까 봉사나 이런 거는 2번 지금 2번을 이야기 3개니까 2-1 천자짜리 2-2 2-3 작은 거 2개 그럼 봉사는 2-2나 2-3에 들어가는 게 맞고 2-1은 동아리나 진로가 더 맞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로활동 같은 경우가 동아리는 제가 설명 안 해도 학교에서 하도 중요하게 설명하고 많이 합니다. 올해도 서울대학교를 제일 많이 간 학교의 통계가 나왔죠. 어디입니까? 하나고등학교죠.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공부 잘한 새끼들이 갔으니까 그런 거지. 진짜 그거 보고 있으면 눈가리가 아웅이지 씨발 진짜 아유 님이 그래 욕하려면 아니 날 욕하려면 욕하라고. 근데 원래 잘하는 놈들 갖고 간 거니까 그걸 자랑한다? 난 그건 아니고 그건 뭐 그렇다 쳐. 못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잘 하는 학교 그 학교가 더 좋은 거 아닌가? 어쨌든 그렇다 치고 배 아프니까 하는 얘기예요. 하나학교 하나고 같은 경우가 학생이 100명이면 동아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한 학생이 동아리가 평균 2.5개인가를 가입한대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사기야 님이. 그렇게 활동을 어떻게 하냐고. 학교에서 만들어준 거지. 어? 고발해. 그럼 실사해. 내 말이 맞을걸?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니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 학생부 서류가 만들어졌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경 써서 특히나 선생님들 일반 학교 선생님들 애들 한 거 좀 써주라니까 좀 써줘야지. 그래야 학생부에 적힌 게 있어야 뭘 쓰지. 동아리 활동한 거. 그러니까 동아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일반 학교에서 동아리는 다 한두 개씩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동아리를 했다고 쓸 게 아니라 동아리 이렇게 할 거다도 좀 써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들 그렇게 쓰는데 뭐 가짜로 썼다고 경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면 학생부에 좀 신경을 써줍시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줄게요. 그러니까 동아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다들 알아서 채우셔. 그러니까 진로 같은 경우는 잘 활용을 못해요. 진로를 채워봅시다. 진로가 좋다니까. 진로는 언제 채우느냐? 아니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다 모의고사 봐야지 진로를 언제 채워? 못해 이거. 그러니까 방학 때 하라 이거지. 방학 때 어떻게 주변에 있는 이게 더 중요한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학종도 좋고 대학도 좋은데 내가 뭐 하고 싶은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걸 해보라니까. 방학 때 놀 때 재밌게 놀자고. 계획적으로다가 예를 들어 자 이렇게 해보자고요. 게임 존나게 하는 새끼가 있어요. 게임으로 대학 갈 거야? 못 가죠. 그 대학 가면 게임 학과를 가도 게임 만드는 거 안 가르쳐. 뭐가 중요해? 먼저 컴퓨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주변에 한 달이 건너서 게임 회사에 아는 사람이 없는 그 집은 가 죽어야 돼. 다 한 달이 두 달이 건너지. 우리나라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아. 열심히 알아보면 분명히 게임 회사에 누가 있어. 그러면 피망이 됐건 요즘 유행한 게 뭐야 그러니까 리니지가 됐건 자 저 경기도 쪽에 가면 많이 있잖아. 그 게임 회사에 한 달이 나가지고 그 게임 회사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 왜냐면 게임이 욕을 뒤지게 처먹으니까 사회에 기여하는 거 이런 거 게임 회사에서 1년에 몇백억씩 쓴다고 연락해봐봐. 그냥 대놓고 전화 연락해도 돼. 해보면 날짜 정해줘 오라고. 아니면 아는 사람 해가지고 친구들 몇 명 짜서 거기다가 거기 저 홍보부나 이런 데다가 얘기해봐. 프로그램 있어. 그럼 가라고. 가면 게임 상품 거기서 나온 뭐 있잖아 그거 게임 상품도 주고 밥도 주고 다 줘. 그런 걸로 왜 안 하냐고. 그 게임 회사 가가지고 가면 한 바퀴 돌려주고 게임 자기네 뭐 만들고 있고 걔네가 만든 물건 이런 거 있잖아 가만히로 준다. 가만히로 줘. 거기를 가라고. 도장 찍어준다니까. 그럼 거기 가서 뭐 하냐. 핸드폰 갖고 사진 찍어. 잘하잖아. 그런 거 갖고 와갖고 저기 뭐야 방학 끝나고 나서 사진 몇 개 저기 뭐냐 집어넣어서 편집해가지고 이거 내라고.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전부 다 그게 있어. 선생님들이 진로 활동을 각각 못 해주니까 자 학교에서 양식을 정해놓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에다 그 양식에 맞춰가지고 찍은 사진 몇 개 집어넣고 리니지 갔더니 뭐 이런 거 있더라. 갔더니 밥도 주더라. 그 새로 만든 캐릭터 그 예술 있더라. 아 이거 써가지고 내란 말이지. 방학 숙제.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던가. 아니 발표 안 해도 돼. 선생님이 발표했다고 써주면 되잖아. 너무 나쁜가 이러면?
아니 그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해야 학생부에 적히고 그럼 됐잖아. 지금 창의적 체험 활동. 이건 뭐야 이거 지금 진로 활동이고 이거 갖고 어디 가서 또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한 단위 1이라고 말하면 여기서 처먹지. 근데 0.5는 되잖아. 그잖아? 아, 그럼 0.5니까 또 0.5 딴 거 하나 만들면 되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자, 1번은 학업하고 좀 연관된 거, 2번은 좀 덜 연관됐지만 내 꿈에 관한 거라는 거, 이런 거를 한번 진로 활동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아리는 하도 많이들 얘기하니까 알아서 해. 어? 자율활동 뭔지 알잖아. 그 반장 부반장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다음에 봉사활동, 이것도 너무 유명해. 그리고 봉사활동 솔직히 말하면 의대 가는 애가 병원 가서 봉사활동 하니까 또 내가 이제 겪은 건데, 어떤 어머니가 와갖고 자기네 애들은 의대를 가야 되니까 병원에서 봉사활동만 했다는 거야. 나 속으로 웃었지. 병원에서 걔가 봉사활동하면 걔가 수술했어? 청소했지. 아이고, 봉사는 다 허드렛 일이잖아. 어? 그것도 또 얼마 전에 또 우리 또 1년 전에 정치적 사건이 났을 때 우리 또 똘똘한 선수들이 또 학생이 갔는데 뭐 무슨 의미 있는 일, 허드렛 일 했다고 또 뭐 욕하고 지랄이. 그럼 씨발 학생이 가서 허드렛 일 하지. 아이고 웃겨가지고 참. 야, 의대 가는 새끼가 병원 가서 봉사활동하면 수술하냐? 아니지. 청소했잖아 청소. 무슨 소리야. 차라리 고등학생이 저 어디야 저 어디야 저 어디지? 특성화 고등학교 다니는 고등학생이 저 봉사활동 가면 걔는 가가지고 저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 업무과에서 업무 쉽게 할 수 있는 엑셀 프로그램 짜는 애도 있긴 하더라. 그게 더 낫지. 그냥 일반 고등학생들이 가갖고 봉사활동에 청소밖에 더 하냐? 유리창 닦고 그러는 거지? 그런 거다 보니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봉사활동은 시간 채우잖아. 봉사활동은 시간만 채우면 된다고. 기본 60시간. 그 얘기 빼먹었나? 서울대가 원하는 게 60시간 아니야. 60시간은 뭐 어떻게 채워. 학교에서 하라는 것만 해도 3년 동안 60시간 찬다고. 그러니까 그거 갖고 특징을 만들기 어렵단 말이지.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하자 이거야. 자, 아이디 하나 줬어? 진로 활동을 하라고. 이거 쉽단 말이야. 그거 재밌잖아. 게임에서 한번 가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좀 더 특이한 것도 해봐. 진로 활동으로다가. 자, 그럼 진로 활동이 약간 또 머리 쓸 게 있어요. 자, 외부상 못 받는다 그랬지. 안 쓰면 되잖아. 근데 외부 활동을 한 건 할 수 있잖아. 방학 때 하나 얘기해줘? 의대 가려고 하는 애들은 좀 그런 거 좀 해야 된단 말이야. 뇌과학이라는 게 뇌과학. 뇌과학이 경시가 있어요. 1박 2일 동안 서울대에서 해. 1차 시험하면 2차 시험 봐갖고 교수님이 요즘 발달하는 뇌과학에 관해서 강의를 하고 그거 가지고 시험 봐갖고 상도 준다고. 그러면 학생부에 쓸 수 있나? 못 쓰지 당연히. 근데 어떻게 쓴다고? 여름에 봉사활동 간 거야. 여름에 진로활동 갔어. 진로활동 서울대에서 하는 뇌과학 아카데미 갔다고 쓸 수 있잖아. 아, 이런 얘기 해주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로는 쓸 수 있단 말이지. 이러다가 자 그러나 뇌과학은 하지 마세요. 뇌과학은 이미 개발된 루트입니다.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자 걸립니다. 개발 안 된 걸 해보시라니까. 세특도 개발할 거 많잖아. 이과면 화학 웬만한 게 다 화학 활동이잖아. 안 그래? 화학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요즘? 나는 화학하니까 바로 생각나는데 전기분해 배터리 공장. 요즘 배터리가 미래 산업이래잖아. 배터리 공장을 한번 가고 싶지 않나? 이런 거 하나 말이지. 왜? 대학도 배터리 관심 있어. 돈 버는 거니까. 배터리 공장 같은 데 가면 교수가 봐도 야 나중에 면접 갔을 때 배터리 공장 가서 뭐뭐 했다는 게 들어있어 봐봐. 교수도 물어보고 싶어. 어디 갔었냐? LG가 배터리가 센가? 삼성 SDI도 하잖아. 삼성이 또 요즘 뭐 무슨 전국을 고체로 쓰는 전고체 배터리 그 유튜브에 나오더라. 그거 같은 경우가 교수들도 관심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로 과거 다니는 애 중에 정말 성적은 좀 그랬는데 대학을 쉽게 합격한, 쉽게는 아니겠지. 지 말은 그래. 면접 가고 되게 쉬웠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 뭐냐면 교수가 LED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나 봐. 근데 LED가 나도 문과라 그런 거 잘 모르는데 LED가 녹색인가 청색 계열이 만들기 힘들다며. 근데 얘가 실험한 것 중에 그걸 만들어 보려고 했다가 실패한 실험이 하나가 적혀 있었던 거라. 그 교수 자체도 이제 그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교수가 그걸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얘가 그 얘기를 해줬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면접이 몇 분 걸려?
30분? 에이, 거짓말하지 마. 대학 아무리 중요한 서울대 면접도 30분 안 걸려. 시간상으로 계산했을 때 이상적인 게 10분 안팎인데 실제로는 5분도 안 걸린다고. 그 교수하고 10분 동안 LED 갖고 얘기했대. 그래가지고 합격한 거야. 당연히 합격하지. 교수가 그 관심 있어서 물어봤고 이 새끼한테 물어보니까 이 새끼가 실험을 제대로 했으니까 대답을 잘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면접이 뭐야? 한 번 물어보고 땡이거든. 근데 10분 가까이 얘기를 했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물어보고 답하고 재질문을 하고 했다는 거 아니야. 재질문까지만 가면 합격한 거지. 면접은 5분 안에 끝나는 건데.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거 하나가 성패를 가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다 됐죠, 지금? 일관성 있었지? 진실성까지 드러났잖아. 아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원칙이. 그래서 이렇게 세특과 창체를 이렇게 대기업 두 번째 문항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대구역 3번 문제. 3번 뭐라고 그랬죠? 3번은 소설에 가깝죠.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실천 사례를 들고 그 과정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설을 써라. 뭐라고? 학생부에 있는 모티브를 하나 잡아다가 학생부에는 모티브가 될 만한 팩트밖에 없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지 아까? 봉사활동을 갔다고 장애인 시설에 갔단 말이야. 갔다고밖에 안 돼 있어. 장애인 시설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뭐 장애인도 많잖아. 여러 가지가 있잖아.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뭐 그 사람만 아프나? 우리도 아프지. 뭐 결론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 아픈 사람을 도와줬더니 내 마음도 좋아졌더라. 답이 뭐 이거지 뭐. 그러니까 그거 외에 뭐가 있냐고. 그치?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배움 나눔 협력 갈등 뭐 이거 그거 아니야. 갈등 뭐야? 네가 갈등 뭐 있었냐? 왕따 당한 학생들 그런 거 많잖아. 요즘 또래 머시갱이 또래 멘토 학교 중에 한 50%는 또 이거 괜찮다 그래갖고 또래 멘토 하잖아 이거. 그러면 2학년 학생이 있는데 얘가 일진일 수도 있고 왕따일 수도 있고 그냥 일진 왕따 둘 중 하나를 해. 그런 다음에 뭐 일진을 개화시켰다. 아니면은 왕따 당한 학생을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학교 생활이 좀 편해지게 뭐 했다. 뭐 이거 아니야? 자, 이거를 자, 학생부는 어디에 있을까? 또 창체에 있겠지. 행동 특성 종합의견 있겠지. 이건 안 되잖아. 선생님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밑에 기술되지 않은 것. 제목 멋있게 해놨잖아요. 기술되지 않는 것. 이거잖아. 이 부분은 다 기술이 거의 안 돼 있다 이거야. 어디에도 다 가능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네가 어디 봉사를 갔는데 아까 자 게임을 갔다 이거야. 게임을 갔는데 게임 회사 크다 말이지. 그럼 게임 회사가 하면 100% 뭐가 있어?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을 또 고용한 게 있단 말이지.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얘기가 또 연결되는 거 아니야. 아까 게임 회사 진로 활동으로 만든 게 0.5였는데 요 얘기가 엉키면 어떻게 돼?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되지 않는 것. 자, 거짓말하는 얘기가 아니거든.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사람들은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것은 그거잖아. 별로 인용하고 싶지 않은 시지만, 그치? 그 사람이 친일파 새끼였지. 그래서 인용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김춘수 형 뭐야? 내가 이름을 불러주니까 와서 꽃이 된 거 아니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게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학생부에 적혀있는 그 어떤 것들을 내가 어떻게 의미 부여하고 그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됐는가, 뭔 꽃이 됐는가, 요걸 얘기해 주는 것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길죠? 자, 4번 얘기합니다. 4번 얘기는 4번은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4번은 대학별로 다 다르다 그랬죠. 대학별로 다르고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독서 이력을 얘기하라고 한다고 그랬죠. 특별히 서울대는 뭐라고? 인생에서 보세요. 서울대는 자율문항 자신이 읽었던 책들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책 3권을 선택하고 그 책을 선택한 이유를 기술해 주세요. 이게 옛날에는 문항이 말이 약간 달랐어요. 인생에 영향을 준 이란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뺐어. 그러니까 서울대도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좀 이상했던 거지. 뭔 책이 인생에 영향을 줘? 그러니까 인상 깊었던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해놓고 바꿔놓고 보니까 뭐가 됐어?
젖도 아니게 됐어요. 인상 깊은 거 다 인상 깊었지. 그것도 인상 깊겠다. 그 책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인상 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욕먹지? 그래서 책 3권을 선택해서 쓰라고 했단 말이지. 그래서 또 공식이 있어. 3권. 3권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책 3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책 3권 줄 어떻게 쓰느냐? 그냥 정답에 가까운 거. 자, 서울대 예시문장이나 다른 데 사본문학의 독서 이력을 쓰라고 그러면 여기는 책 잡히지만 않으면 된다고. 북이라는 의미 책이 아니라 어떤 뭐라고 그래, 그 생책이 잘못된 점으로 찍히지만 않으면 무난하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개판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기본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기본기를 어떻게 해야 돼? 책 3권을 쓰라고 그랬잖아. 한 권은 못 써야 돼. 한 권은 유행하는 책을 써. 한 권은 뭐 네가 인상 깊었던 거 써. 한 권은 뭐 유명한 거 써. 이러면 되잖아. 그럼 봐라. 3권 중에 유명한 거 안 물어봐. 두 번째, 너무 유명한 거 안 물어보지. 그다음 첫 번째, 요즘 유행하는 거 안 물어봐. 세 번째, 네가 인상 깊었던 책 물어보겠지. 만약에 물어본다면. 안 그래? 그러니까 요즘은 학생부에다가 책 제목만 쓰니까 여러 가지 올려놔. 그런 다음에 자소서에 쓸 때는 2개 무난하게. 무난이라는 게 뭐야? 유명하니까 무난하고 유행하니까 무난하단 말이야. 첫 번째는 나머지 핵심은 네가 좋아하는 책 하나 써보라 말이지. 근데 그 책이 어려우면 안 돼. 유행하고 유명한 책 아까 얘기했잖아. 총균세, 제럴드 다이아몬드 다 읽었대. 졸라 어려운 책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누구였어?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또 우리나라 잘 팔만한 것도 또 이번에 얼마 전에 2권도 내놨더라. 그거 쓰던가. 아니면 유명한 책 뭐 스티브 잡스 써. 그런 거 쓰라고. 안 물어본다고. 자, 네가 인상받았던 책은 뭘까? 총균세를 보고 인상을 받을까? 거짓말 하지 마. 우리는 그런 걸로 별로 감동 안 받아. 차라리 이소부화라든가 그런 거 아니야? 뭐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뭐 이런 거지. 그런 게 좋아. 왜? 그런 거는 왜 좋냐면 책이 요구하는 관점이 있잖아. 거기다 내가 읽었을 때 생긴 관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감동받았겠지. 봐. 감동의 조건이잖아. 그리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스토리텔링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는 스토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감동받은 책은 내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책이고 내 스토리에 연관된 책이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뻔하고 쉬운 책인데 그래 어린 왕자 같은 책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나는 어린 왕자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 어린 왕자가 살던 그 소행성 말이야. 의자만 조금 뒤로 밀면 지평선이 계속 보이는 거지. 별이 전만하니까 계속 지평선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계속 지평선을 봤다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어린 왕자 얘기하면 전부 여우를 길들이는 얘기하잖아. 그거 말고 딴 얘기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지평선을 계속해서 바꿀 수 있다 이거야. 왜 그런 생각했냐고. 우리나라는 지평선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이걸 한자성어로 뭐라 그러냐? 호연지기. 이런 얘기를 해도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책을 보고 나는 이런 생각을 다른 생각을 해봤다. 얘기 다르잖아 지금.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고. 그러니까 난 지리학과를 가서 지리를 공부한 다음에 전 세계를 좀 지리적으로 좀 가보고 싶다. 너무 어거져? 어쨌든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스토리텔링이고 이게 학생부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이란 말이지. 내가 말하는 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칠지 모르지만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너가 생각한 거 연결시켜 보란 말이지. 그럼 봐봐. 학생부에 이런 얘기들이 적혀.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자기소개서에서 활용한다면 얘기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자, 자소서의 4번째. 특히 서울대가 말하는 자율문항, 독서 이력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네, 열심히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대 4번 문항 합격자가 쓴 것들에 대해서 요렇게 어디서 뵙겠는지 기억이 안 나네. 다 갖다가 해놨어요. 첫 번째, 소년이 온다. 요런 거 좋지. 그 다음에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 선택 잘했어. 정의란 무엇인가 얘기했지. 마이클 샌들. 이건 기본서라니까. 이런 거는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거는 진짜 읽어야 되잖아. 졸라 책 어려운데 확 물어보면 어떡할 거야. 모르면 땡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돼. 자, 그 다음에
좀 더 가봅시다. 자, 네 번째 문항은 대학마다 다르다 그랬죠. 아까 세 번째는 서울대는 특별히 딱 정해놨어요. 독서 이력을 써라라고 하는데, 다른 대학은 네 번째가 자기네가 이제 좀 부족하다, 1, 2, 3번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를 적어놨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없는 대학도 있고 3번까지만 하는 대학도 있고, 4번 쓰라고 하는 데는 보통 이렇게 여기 있어요. 1000자 정도 쓰라고 하는데, 보통 진로 계획, 구체적인 진로 계획이에요. 너 우리 거 와서 뭐 할래? 지원 동기가 뭐야? 미래 뭐야? 1, 2, 3번이 조금 뜬구름 잡는 얘기라면, 차라리 4번은 네가 택한 과가 이과면 이과에서는 뭐 할래? 경제학이면 뭔 경제학 할래? 뭐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 그죠? 경제학 보면 그렇다니까. 그걸 좀 자세하게 써라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대학이 따로 제시하는 대학별 문항, 네 번째 문항이에요. 사실 뭐 그렇게 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죠. 아까가 아니라 이 대학이 좀 뭔가 문제가 잘못 생각한 거죠. 이게 뭐 허연지기를 얘기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미래를 쓰라는 얘기가 돼요. 이거는. 근데 대학이 대학 가서 배우는 거지. 내가 얘기했잖아. 러시아어를 무슨 대학 가서 배우지. 고삐리가 뭔 대학 학원에서 러시아어 배워서 가냐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잖아. 수학 이과에서 100년 열심히 해봐야 공대 가봐. 그때까지 배웠던 수학 언제 끝나냐고. 한 학기도 안 걸려. 3학점도 아니야. 학점으로 따지면 1학점이나 2학점 정도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미적분까지 전부 다 대학에서는 공업수학 해가지고 3학점짜리 한 학기도 아니고 한 중간고사 때까지 하면은 전부 다 끝나. 여기 다 배웠지 하고 넘어가고 하니까 다 끝난다고. 근데 고삐리가 고등학교 때 뭘 준비를 하기는 좋구나. 좀 이상하다고. 이게 이상한다. 근데 뭐 쓰래.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베껴 그냥 아름다운 꿈을 써. 아름다운 꿈을 내가 하고 싶은 것처럼 쓰란 말이지. 그러니까 자, 이것도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고, 좋은 얘기를 하자면 뭐야, 그러니까. 내가 이러저런 걸 해보니까, 이런 방향이 있습디다. 좋잖아, 이거. 이런 방향이 있습디다. 단, 이 부분은 쓰나마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착한 얘기 하지 말라고. 맨날 해가지고, 뭐, 코이카 해가지고, 무슨 뭐,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 뭐지? 요즘 유튜브나, 보면 광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10,000원만 내주세요. 그러면은 뭐, 배고픈 애들을 도와줄게요. 그건 거 한다고 하지 마라 이거지. 아프리카 실제 더 어려운 건 뭐야? 아프리카에 뭐 먹는 사람 있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럼 네가 어떡할 건데? 전 세계적으로는 식량이 남아 돈다고, 조도 굶어 죽는다고. 뭐가? 정치가 문제니까. 그 나라가 개판이라도 그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잖아. 책을 봐도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냥 남을 도와주는 건 어려운 일이라니까. 그런 얘기들은 이미 다 한단 말이지. 자, 그런 얘기를 써서는 안 된다. 어리버리한 얘기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얘기 다 마찬가지죠. 학생부,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학생부 만들기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앞에 거랑 엮어서 제가 이미 얘기했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천천히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요걸 보면 자료들이,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가 중요하다고? 장체에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나한테 뭐가 맞는지, 다 이건 개별 맞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요걸 보면서 나한테 제일 맞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요즘 뭐 독서 이건 이제 별 의미 없어졌다고 그랬죠. 책 제목만 쓰니까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것들 빼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집중해서 내가 준비할 건가. 요것이 이런 것들을 준비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뭐 예 중에 하나가 아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냥 좋은 얘기, 착한 얘기, 이거는 요즘 현대 세상에서는 윤리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자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기당한 유튜브 시대의 사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놈이 그 새끼 어디 놈이더라? 미국 놈인가 그랬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이 그거 다 알죠? 물이 오염돼서 그 물이 가뭄 때문에 물이 안 나가지고 오염된 물을 먹고 뭐 콜레라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거의 없어진 병들, 이런 것들 수인성 전염병이죠. 물 때문에 생기는 병들, 이거 걸려서 다 뒤진다. 그래서 이제 어떤 놈이 펀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셜 펀딩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뭐 세계적인 인사가 된 놈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그거 다 들어봤을 거야 아마. 마을에다가 우물을 파.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놀이기구 같은 거 붙여가지고 그걸 애들이 빙글빙글 돌리면 그 힘으로 인해가지고 밑에서 물이 끓어져 올라와. 그래가지고 마을마다 그걸 하나씩 만들어줘갖고 깨끗한 물을 먹게 한다. 요거 해가지고 그 새끼가 유엔에 가서 연설도 했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펀딩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했는데 그게 거짓말은 아니었어. 걔는 진짜로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상징 조작이 돼버린 거야. 애들이 이거 물레방 같은 거 돌리잖아. 그러니까 재미를 느끼면서 물을 길어 올린다. 이러니까 서양에서 그거 실제로 안 해본 사람은 와 이거 무지막지가 좋은 거다 이래가지고 걔를 응원했던 거야. 근데 돈을 모아갖고 그걸 만들어 보니까 그거 하나 만들어 갖고 땅을 해보니까 어차피 우물을 파야 되는 거야. 물 있는 데까지 가야 되니까 거기다가 위에다가 놀이기구를 붙인 거야. 이 씨발 애들이 배고파 죽겠는데 님이 그걸 물 기르려고 그걸 돌리고 있어? 실제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야. 쫄딱 망한 거야. 그게 이 책이 어디서 나오느냐? 냉정한 이타주의자가 세상을 구한단가 뭐 그런 책이라고. 그 책에 보면 이런 예들이 나온다고. 자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말빨로 사람을 쉽게 속일 것 같지만 그리고 많이들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받고 유료로 컨설팅을 해주면 봉사활동 안 한 거 빤히 보여. 근데 할 수 없잖아. 그렇게 뭐 그랬다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1번 3번 소설 쓴다고.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한 거라. 일만의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진정성이 뭐 그래 증폭되기도 하더라 이거. 없는 걸 가짜로 만들면 표가 나더라. 진정성이 없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근데 그 진정성이라는 것이 땀을 많이 흘려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생각을 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5분 후의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핵심은 그건데 어쨌든 자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 얘기했어요. 일관성, 그 다음에 학생부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얘기했는데 자 이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 표 하나로 정리해놨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과 자기소개서의 연계사항 했습니다. 자동, 봉, 진, 독 5가지. 4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창체에서 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도활동 4가지에다가 그 다음 거 독서활동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5개 이 5가지를 그냥 한 칼에 정리를 해버린 것이요. 이것이 이 표를 보고 준비하면 다 되겠다. 그죠? 고등학생이라면 자 자동, 봉진 또 설명 필요가 없겠죠. 자율활동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한 번만 더 정리하고 지금 대학 진학의 전략을 수시를 중심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나머지는 자료를 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거고 총 직결해서 얘기하자면 결국은 이 표 하나였습니다. 자동봉진, 독 이 5가지를 다시 정리하는 걸로 마지막 갈무리를 하랍니다. 자 자율활동은 뭡니까? 학생 자치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디서도 얘기했죠. 이거는 뭐라고? 바보가 아니다. 리더십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활동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부반장 하나 정도만 하면 된다. 뭐 동아리 부회장, 부장이라고 하는 데도 있으니까 동아리 부부장 아니면은 학급 부반장 뭐 총학생의 학생의 부회장 뭐 정도 부자 들어가는 거 뭐 반장해도 되고 한 번 정도만 하면 된다. 목숨 걸고 그런 거 할 필요는 없다. 공부해야지 학생은 그거 뭐 정치할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율활동은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뭐 더 할 거 없지? 다음 동아리 활동 이거는 열심히 해야 된다. 왜? 동아리는 전공과 연관이 된다. 그죠? 동아리를 2개 한다라고 하면 하나는 전공, 하나는 일반적인 거 해라. 일반적인 게 뭐가 있을까? 일반적이면서도 제일 인정해준 동아리가 있어요. 뭘까요? 방송반하고 영자신문반. 네? 요거는 어디 가도 먹어준다 이거지. 왜냐? 학교생활 해보면 알지만 대부분 영자신문반하고 방송반은 군기가 세. 그지? 그치? 그리고 방송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시간을 지킨다든가 원고를 마감해야 되잖아. 영자신문만은 영어도 영작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할당이 생기고 몫이 생기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뭐 나 이거 뭐 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말한 이 2가지가 기본적으로 좋은 동아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 나왔잖아 답이. 결과물이 있잖아 결과물이. 그러니까
다른 동아리를 하더라도 결과물을 만들어내라 이거지. 뭘 해도 상관없어. 결과물이 나와야 돼. 자, 방송반, 영자신문반 결과물이 나오잖아. 과학실험반, 뭔 반, 아예 상관없어. 그거를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뭐든 해도 좋다 이거야. 근데 결과물이 뭐야? 동아리 방에 뭐 장식을 했다고? 아이, 그거 말고. 내가 말한 결과라는 거는 학생부에 적힌 것이 결과요. 안 그러면 결과가 없는 거라고. 그것만 할 수 있다면 뭘 해도 좋다. 어쨌든 동아리는 내 진로와 맞춰서 내 진로를 심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동아리하고 독서밖에 없다니까. 근데 독서가 지금 약하다고. 그러니까 동아리는 해야 된다는 거지. 그다음 봉사는 뭐라고 그랬어? 범용 스펙이라고. 의대를 가고 싶어 하니까 병원에서 봉사활동 했다고, 뭐 했다고? 청소했다고. 수술하는 거 아니잖아. 딴 걸 가도 모든 봉사활동은 범용 스펙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딱 맞는 과는 뭐야? 사회사학과나 뭐 사회복지학과 이거밖에 없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쓰이는 그런 스펙이니까 범용 스펙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자, 그러니까 전공하고 연관이 안 된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해갖고는 별 의미가 없다 이거야. 뭐라고? 60시간만 하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라는 거 하면 60시간이야. 더 많이 해도 오바야. 더 많이 하려면 더 해버려. 아예 차라리 그냥 확 표가 나게.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면 졸라 열심히 해봐야 진짜 학교에서 대충 해주는 거 올리면 60시간이고 막 일부러 만들라고 하면 한 100몇 시간 나오겠지. 100몇 시간 갖고는 안 된단 말이지. 그거 갖고는 아까 말했는데 0.5가 안 된다고. 대학에서 너를 뽑아주지 않아. 그 이유만으로는.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할 거면은 그냥 60시간 간신히 넘겨. 서울대가 원하는 게 60시간이야. 다른 데는 기준이 없고. 그러니까 한 60시간 정도만 하면 땡인 것이요. 이 정도는 봉사활동을 아예 그냥 편하게 할 게 아니면 그 정도로 맞춰라 이거요. 다음 진로활동. 요거는 앞으로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이다 이거지. 동아리 기본인데 아까 말했잖아. 우리가 한 단위 정도를 했다고 하면 인정을 해줄 만한데 한 단위를 만들기 힘들다고. 그리고 학종으로 1.5개, 한 개 반 정도 있으면은 무조건 내가 합격한다 그랬는데, 한 개 만들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1.5까지 쉽잖아. 1.5는 뭐야? 네가 센 거 하나 있고, 거기다가 이거저거, 대충 엮어갖고 반 개 만들, 이 정도 되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한 개 만들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근데 진로가 개발일 게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동아리로 조금 야간에 뭐가, 그럼 진로로 더해서 만들 수 있다 이거지. 그것도 안 돼? 그럼 어떡하라고? 독서에다가 아까, 독서에서 하나를 가져와. 요렇게 해가지고 탄탄한 거 하나를 만들면 나머지 모아가지고 찌끄리기 모아가지고 한 반 개 만든다 이거지. 그러면 학종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즉 대학이 너를 뽑아줄 이유가 생긴다 이거지. 그죠? 자, 스토리텔링이 뭐라고? 자, 내가 쓴 거를 그 사람이 의미 있게 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미 있는 거 필요 없다니까. 그러면 뭐가 중요해? 학생부에 적혀야 된다. 그리고 그 학생부에 적힌 것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고 진정성이 드러나게 내가 엮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엮을 수 있다라는 거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 이야기가 되게 엮을 수 있게 하는 거. 이것이 스토리텔링이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보면 학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구체적인 얘기를 해놨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이걸 보고 다 하겠냐고. 다 못 맞춰요. 그러니까. 근데 요 밑에 보면 면접, 포트폴리오, 스토리텔링 해놨습니다. 자, 이건 이제 자소서에 가장 많이 쓰이고 스토리텔링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면접에도 필요하고 포트폴리오도 필요합니다. 근데 면접하고 자소서는 어떻게 보면 면접은 자소서를 바탕으로 한 어떤 시험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소서가 잘 돼 있고 그러면 면접 준비도 잘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서 아나운서를 뽑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이 좀 어눌 하더라도 자소서의 내용이 잘 들어있으면 합격한다는 거지. 말빨말 좋은 애는 떨어져. 즉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 있어요. 요즘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대학이 거의 없어요. 특기자 전형의 몇몇 학교들이 포트폴리오를 요구해요. 포트폴리오가 뭡니까? 몇 장짜리로 네가 했던 것들 중에서 니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거, 혹은 너가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연구 발표했다는데 그게 있잖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포스터처럼 좀 있잖아. 또 포스터 얘기하는 것도 이거 난리 난 적 있었죠. 누구 국회의원 또 아들내미가 또 가짜로 만들어갖고 또 대학을 갔네 말았네. 그건 내가 봐도 좀 그렇더라. 근데 어쨌든 그거를 양식을 정해놓고 네가 했던 걸 좀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하는 대학이 있어요. 대학
그렇게 얘기하는 대학의 특정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걸 요구하는 대학 같은 경우 이 포트폴리오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스토리텔링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양식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참 몇 개 진짜 몇 과가 전국에는 대학 해봐야 몇 군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참 그래요. 그러나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대학 같은 경우는 그래놓고 나서 또 대학 가로 열고 쓸 게 없으면은 뭐 안 해도 된다 이렇게도 해놓은 얍삽한 대학 있더라고. 근데 그런 대학은 또 안 내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라는 거니까. 자, 지금 얘기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자기소개서에서 중요한 세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는가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근데 이걸 이론으로 책으로 글로 이렇게 해놓으면 솔직히 그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어른이 돼가지고 생각해 보자고. 그러니까 자, 저 녀석이 내 아들이건 조카건 뭐 정도 생각해 보자 말이지. 뭘 잘한다 하기 아니라 저거 하는 거 보니까 애가 좀 노력했네. 노력한 티가 나.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몇 점이 있어야 되고 정석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다 평가하는 사람들은 다 전부 조카나 애 수준이잖아. 애기 수준. 자기 자식 수준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가를 보여주는 거. 학생다움이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무슨 뭐 말도 안 되잖아. 논문 쓴 것이 무슨 뭐 학회에 인정받을 정도로 내가 썼다. 확 씨발 사기치는 거지 지금까지. 아니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고필이가 무슨 그럼 뭐 전공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병신이야? 학회에 고필이가 쓴 글이 무슨 논문이 뭐 인정을 받아? 님이 말도 안 소리 하고 있네. 피카소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의 대생을 넘어섰다. 이거는 예술이니까 가능한 얘기고 요즘 학문은 그게 아니지. 학문은 요즘 쌓여야 되는 거잖아. 과거에 전적이라든가 이미 그게 쌓여야지. 대학원 가서도 못하는 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 저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저는 이런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이걸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다. 난 이걸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계를 만드는 노력이 학생부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겁니다. 뻔한 얘기 같지만 자, 그런데 뭐냐? 스토리가 텔링 돼야 된다. 말 돼야 된다. 이야기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스토리텔링하고 면접의 관계라고 하는 것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접이 중요한 전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학부 여기 있죠. 연대, 고대, 이대, 한양대, 국제학부가 있습니다. 연대, 언더우드, 영어 특기자.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한국어 심층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자, 이런 데는 자소서와 면접이 같이 필요한 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 가장 면접이 많이 필요한 전형들입니다. 이런 전형들은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런 데는 다른 거 안 봅니다. 별로. 다른 거 안 보고 자소서와 면접 이빨로 끝난다는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요거만 잘 준비하면 되는 거죠. 대신 경쟁이니까 이거 뭐 쉽겠냐고. 이거 다 얘들이 다 준비해 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더 특별히 준비를 해야 된다. 만약에 수시를 준비하면서 지금 마지막에 제가 쭉 훑어주고 있는 이런 전형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를 한다면 웬만한 수시 전형은 자, 일반적으로는 다 합격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수시 학종 중요하고 자소서 중요하고 면접이 중요합니다.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아나운서를 뽑는 거 아니지만 뭐가 중요한가요? 면접이 결국 생각하는 능력, 사고력입니다. 사고력 기르는 방법이 뭐라고요? 유튜브 지혜 채널 5분 후의 세상을 중학교 때부터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구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 먹어서도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조금 쉬어가고 싶을 때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이런 것들이 일상에 도움이 안 된다? 일상에 뭐가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것들은 일상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없죠. 그리고 일상에 진짜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사는데 진짜로 큰 도움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 남 얘기가 아니더라.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에다가 만들었고 이름을 지혜 채널이라고 싸가지 없이 붙여놓은 겁니다. 이걸 보고서 하나라도 얻으면 공짜인데 뭐 좋잖아요?
자, 대입에 대한 얘기를 세 번에 나눠서 해봤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실제로 수시정시에 필요한 것들 내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하나의 큰 베개, 모토가 될 겁니다. 하지만 실제 개인은 개별 맞춤으로 학생들이 잘하는 거 성적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다른 건 뭐냐? 상식 개선에서 학생이 노력하는 걸 보여주는 방향이 뭘까? 요걸 고민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의외로 쉽게 답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5분 후의 세상에서 준비한 대학 입시 대입 전략의 대개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3부까지 해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게 되네 이제 진짜로.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